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웅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일진아이 솔루스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이전부터 며칠 전부터 이슈가 됐던 수소차 시장에 따른 이 성장 모멘텀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76조를 투자하면서 거기에 따른 10배가 성장이 기대가 되는 저평가 우량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일진아이솔루스라는 종목이 이제 상장이 되면서 주가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나왔던 게 뭐가 나왔냐고 하면은 일진아이솔루스 상장의 수소 산업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당장에 일진아이솔루스의 기업 분석만 본다 하더라도 동사는 2012년 쭉쭉쭉 해서 수소 차량용 연료 탱크 제조 등 설치용 금속 나오면서 수소 용기, 수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수소 관련되는 이슈가 좀 따라와줬다라 보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수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과거 2018년도 이때 나왔던 것만큼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소차 시장 성장에 따른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소차 시장에 대한 이 모멘텀을 두고 과연 갈까 안 갈까에 대해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는 타이밍이 너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당장 이제 일진아이솔루스라는 종목이 상장되면서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딱 시장에 시선을 이끌고 왔는데, 또 최근에 이제 뉴스 나왔던 게 이런 거죠. 2030년도 온실가스 35% 감축하는 탄소 중립 기본법을 통과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탄소 중립 기본법이 이제 어제장에 통과가 되고, 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가지고 이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보고 갈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온실가스 감축 2030년 2030 목표라고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령 등등 해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런 것들, 그래서 국가 가스 감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실제로 탄소 배출을 줄인다라든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가장 크게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거죠. 바로 이제 친환경차. 그러니까 지금 당장 친환경차 수소 전기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 보급률을 높이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그게 가장 쉽다라고 해도 그렇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친환경 차량 보급률을 계속 늘리겠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아까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탄소 중립 기본법이 통과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목표됐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게 목표가 됐는데, 거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게라고 하기 그렇죠.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급률을 계속해서 늘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알고 간다라고 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면은 이제는 전기차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전기차가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냐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이슈가 됐고 지금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전기차보다는 지금 수소차, 현대가 수소차에 더 목숨을 걸고 투자하고 있죠. 수소차를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소차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수소차를 사실 많은 분들이 크게 안 봤습니다. 다들 전기차에 목숨을 걸었고, 실제로 제가 과거에 TV방송에서도 수소차를 사라고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전 세계가 전기차가 되는데 무슨 수소차냐라고 하면 욕까지 먹을 정도로 수소차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안 와닿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를 많이 무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소차 시장이 열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수소차 사실 전 세계 지금 판매 90%는 전기 배터리 차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좀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고 하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예상 숫자가 수차 부분이란 거예요. 승용차가 10%, 상용차에서 35%가 수차일 것으로 제시하면서 전기차가 대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차 비중도 탄소 중립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소차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소차 시대가 열린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최근 얘기 나오고 있는 그린 수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국가들의 투자. 지금 전 세계 유럽권 국가들로 해서도 지금 수소차에 대한 이 투자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로 인한 차량 가격 합리화 뭐 얘기가 나오고 뭐 사실 이 뒤는 크게 볼 건 없는데 어쨌든 결과를 놓고 얘기하자고 하면은 전기차가 지금까지는 더 성장을 했고 보급률이 높았다고 하면은 수소차가 이제 이것을 따라가고 올라오면서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땅 따먹기 개념으로 하면은 그 전에 전기차가 100개라는 땅에서 90개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뭐 85개, 84개 이렇게 점차 전기차의 땅이 좀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수소차가 따먹은 땅이 더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성장했던 전기차의 상승 탄력분만큼 수소차가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수소차에 대한 성장성을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있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얘기한 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아까 얘기했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수소차에 지금 연 50만 대 생산으로 목표를 잡으면서 글로벌 넘버원에 시동을 걸겠다. 그래서 지금 선봉에 나선 정의선 하면서 현대차는 끝까지 얘기하지만 수소차에 목숨 걸고 있어요. 수소차에.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본다라고 하면 세계 시장을 보는 거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본다고 하면 수소차를 봐야 된다라고 전 늘 강조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다고 해서 국내 시장을 무시할 게 아닌 게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에서만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말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수소차 부분도 좀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수소차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43조 규모 수소 경제 투자 추진하면서 이제 수소차에 대한 이 기업들의 투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했던 10년 뒤 글로벌 수소 투자 규모 576조. 그러니까 전 세계 세계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576조라는 다른 자금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속도 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현대차가 제대로 선점한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이 성장성이 전기차 이상만큼도 바라볼 수 있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수소차를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를 놓고 봤을 땐 굉장히 저평가, 전기차와 동등한 친환경 차를 놓고 전기차, 수소차라는 이 두 가지의 자동 차량을 앞두고 지금 전기차의 시장 성장과 수소차의 시장 성장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성장할 수소차의 시장 폭이 더 크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다고요? 지금은 수소차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자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수소차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576조 투자도 알겠어요. 이제 전기차가 성장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간 눌려있던 수소차가 앞으로 올라올 거란 것도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수소차가 저평가인 것을 알겠지만 무엇을 사야 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아니면 어떠한 이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까지 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은 당장에 이번 9월 달에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많은 이슈라 좀 그렇지만 보면은 9월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의 수소 사업 관련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대자동차 그룹 최근에 이제 평화산업이 좀 움직였습니다. 평화산업이 움직였던 이유도 이거죠. 현대차 그룹의 미래 수소 모빌리티와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8일에는 현대차, SK,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참여하는 수소 기업 협의체가 출범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초에는 또 국제수소산업협회에서 얼라이언스가 내년에 출범을 앞둔 가운데
관련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에는 좀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사실 당장의 핵심적인 재료를 던져놓은 거는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실물 등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 뒤에 다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지금 수소차가 성장하는 걸 지금까지 방해했던 게 뭐였냐고 하면은 수소차 시장이 이제 뭐 사실 전기차가 똑같겠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걸림돌이 충전소예요. 충전소. 사실 전기차도 충전이지만 수소차든 전기차든 충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뉴스가 나왔던 게 뭐냐고 하면은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이 발등에 불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과거에도 뉴스 나왔던 게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수소차가 계속 성장해지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뉴스 나왔던 게 뭐냐고 하면은 보면은 일단 정부는 수소차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도심 내 수소 충전소 문제를 규제했었는데 뭐 프로젝트 약속했었습니다. 뭐 하면서 얘기 나오는 게 수소차 충전소가 계속해서 걸림돌이 됐다. 그러면은 자, 지금 수소차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전기차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제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거였죠.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맞게 타이밍과 비슷하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지금 이번에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산업이 부각이 돼요. 근데 동시에 어제 같은 경우 탄소 중립 기본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친환경 자동차예요. 근데 친환경 자동차를 이제 상용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됐던 게 바로 뭐가 있었냐고 하면 충전소입니다. 충전소. 근데 여기 충전소에 대한 게 또 어떤 뉴스가 나오냐고 하면은 어제 동일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제 최대 예산이 나왔다.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 했는데 거기서 탄소 중립에 내년 예산의 40% 이상을 투자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에 투자한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딱 대놓고 찍어버리죠. 전기 수소차도 충전시설도 늘린다. 환경부 내년 탄소 중립에 5조 원 투입.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더니 뭡니까? 환경부에서 투자하는 이 예산의 40% 이상이 어디로 간다고요? 전기 수소차 충전시설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동시에 같이 나온 뉴스가 뭡니까? 어제장에 나온 뉴스가 충전소 내년에 바로 늘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나도 너무나도 타이밍이 딱딱딱 맞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첫 번째로 뭐합니까? 첫 번째로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을 통해서 수소차 시장에 관심을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면서 증권주들이 올랐던 것처럼 이 상장을 통해서 수소차 시장에 관심을 끌고 가고요. 동시에 뭐를 한다고요? 동시에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거기에서의 목표가 온실가스 35% 감축입니다. 근데 이 온실가스 감축의 제일 효과적인 부분 중 하나가 뭐라고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의 상용화. 근데 그 상용화의 걸림돌이 뭐다? 상용화의 걸림돌이 충전소가 상용화의 걸림돌이었다. 상용화의 걸림돌이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예산 편성. 환경부의 40%의 예산이 어디로 간다? 충전소에다가 투자를 한다. 너무 이게 타이밍이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충전소를 아마 이 수소산업에 대해서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다양한 종목들이 더 많겠지만 충전소를 우리가 눈여겨봐서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보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사실 충전소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인텍이라든지 동아화성이라든지 유로스라든지 상하프론테크라든지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은 일단은 현대차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일단은 만약에 현대차가 수소차에 목숨을 건다 했죠. 그리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 뉴스가 나왔던 게 뭐냐고 하면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수소 충전소 부품, 이번에 작년 국산화 많이 될 것이라고 했던 만큼 현대차가 성장하는 만큼 수소차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거예요. 충전소도 국산화 부품을 많이 사용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되는 모멘텀 좀 가져갈 만한 종목을 제가 오늘 준비했고요. 그 종목이 바로 이엔코리아라는 종목이에요. 이엔코리아. 이엔코리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 수소 충전 관련해가지고 EM솔루션 종속회사를 통해가지고 좀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되고요.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할수록 굉장히 이게 과거에도 사실 수소차의 대장주로서도 한번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슈가 나쁘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엔코리아 환경부 모든 지자체 수소 충전소 구축 국내 유일 기술 정부와 맞선. 아까 환경부에서 자금을 더 늘린다고 했는데 거기 유일하게 기술 정부와 맞선을 잡은 종목 기업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과거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엔코리아 국책과제 수소 연료전지 내년 개발 완료 상업화 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데 보면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아까 현대차에서 뭐 한다고요? 사실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현대차에서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실물 등을 처음 공개. 그럼 여기서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실물 연료전지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같이 부각을 받을 확률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는 또 뭐 했다고요?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를 내년에 개발 완료 상업화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도 좀 이슈 받을 수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현대차 과거에 2010년도에 실제 2010년도 11월 9일에 이엔코리아는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 내 건설 중이었던 수소충 쭉쭉쭉 나오면서 2011년에는요 이엔코리아는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의 이런 발표, 그 다음에 현대차의 수소차의 목숨을 거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충전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성장 이런 걸 봤을 때 이엔코리아만큼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은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충전소 사업에 대한 시장을 봤을 때는요. 보면은 이엔코리아의 사업보수 들어가면은 국내 수소차 충전소 보급 목표인데 이제 보면은 지금은 대략 2020년도 이 사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를 지금 구라우 적혀 있으니까 대충 1000대 기준이에요. 어쨌든 딱 10으로 잡았을 때 이게 630만 대, 이게 아마 630만 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대충 성장폭이 6배가 됩니다. 충전소를 본다 하더라도 성장폭이 못해도 5배. 뭐 해도 6배 되겠네요. 80에서 520이면은 68에 48. 동일하게 6배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충전소 보급 목표만 본다더라도 80개소에서 520개소. 그렇기 때문에 6배 정도의 성장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 실적적인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2016년도, 17년도, 18, 19, 20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업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실적주의 우량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모아가셔도 나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 본다 하더라도 과거 이때 수소차 파동을 주고 쫙 이제 밀렸던 자리. 사실 이제 대파동 하방 추세 안 깼어요. 단기 하방 추세 깼습니다. 단기 하방 추세 때를 이제 맞았다가 이제 돌파하고 이거를 이탈하다 다시 들어올리죠. 그래서 이엔코리아는 5,500원을 뚫으면 일단 7,000원까지 그냥 열린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엔코리아를 분할 매수한다고 하면은 4,000원에서 5,5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과거 신고가 12,000원 구간도 충분히 뚫지 않을까. 2030년도까지 봤을 때는 정말 6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저평가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등들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